저희 오늘 두 번째 사연은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그런 가운데 갈등은 없는지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눠봤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갑 선생님들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메일 띄웁니다. 저는 30대 중반 서울 사는 남성입니다. 아내와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달콤한 신혼기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임 클리닉에 가게 되었고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저 스스로도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임신에 매달리다 관계가 더 안 좋아진 부부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지라 꼭 아이가 없더라도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늙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고민하는 듯 하더니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하거나 입양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아무리 제 탓이긴 하더라도 그건 제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점점 갈등이 심해졌고 마음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관계를 원하던 저에게 임신도 안 되는데 섹스를 뭐하러 하냐? 라는 아내의 대꾸를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저의 시도도 멈추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서로 대화하는 수가 줄고 대면대면하는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던 아내가 어릴 때부터 꿈이라며 개를 키우길 원했고 저도 선뜻 동의해 분양받게 된 겁니다. 때마침 제 후배가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아 생후 한 달 된 강아지를 분양받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만두라는 이름의 강아지인가 봐요. 만두는 말 그대로 우리 부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만두를 누가 키울 것인가 였습니다. 아내는 내가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데려다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데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에게 자식과도 같은 만두를 빼앗아 가겠다는 건 너무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구실 못해 결국 이혼을 하는 것도 제게는 너무나 큰일인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아내 대신 매일 퇴근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반겨주는 만두가 없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울컥해집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덧붙이자면 제 후배에게 제 돈 주고 분양을 받았고 산책이나 미용 등 데리고 나가야 하는 일은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사료나 간식, 이런저런 용품들은 같이 부담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도 소유권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내는 한결같이 이혼의 근본 사유가 저에게 있으니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혜갑 변호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아내와 제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법적 판단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지, 법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제게는 이제 만두밖에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슬프다. 근데 요새 이런 경우가 좀 많대요. 아이는 없었지만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제 이혼하게 돼가지고 반려견을 내가 데려가네, 네가 데려가네 약간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반려동물 때문에 이혼을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좀 더 미루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혼을 하고 나서도 마치 아이를 면접해서 파는 것처럼 주말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고 이 정도의 시간을 허락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또 이제 법전을 펼치셨는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동물을 물건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민법 98조 2 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냈고 입법 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면은 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게 되는데 뭐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한 5년 전쯤에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가져갔다고밖에 정황이 안 되는 게 저희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목줄을 풀러놓고 걔만 안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줄은 그 자리에 있고 걔만. 그래서 이거는 풀 수 없잖아요. 걔가 목줄 좀 잠깐 풀고 나갔다 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거는 누가 들고 간 거라 못 찾는다 하는데 저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오자마자 경찰에 일단 신고를 하는데 그때 딱 보니까 재물손괴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너무 막 절도가 되겠죠. 네, 근데 뭐 절도라고 아직 이제 추정이 안 되니까 사람이 가져가는지 모르니까 일단 재물손괴로. 납치가 아닌가. 그래서 그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재물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 느낌에는 법적으로. 박지 씨 말처럼 거의 애가 납치된 느낌이니까 이런 마음인데
경찰 측에서는 그냥 단순 재물 손괴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날 하루 종일 그래서 그 동네 CCTV를 위치를 다 보고 다닌 거예요. 해가 져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돌아보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있었어요. 혼자 강아지 혼자 길거리에 나와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다시 내 목숨을 갖고 와라.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게 목욕을 시켜놨어요. 누가. 털이 덜 마른 상태로 나왔더라고. 어머. 한우야 부르니까 걔도 이제 놀란 거지 이미.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면서 한우야 엄마야 그랬더니 뒤를 쓱 돌아보더니 나오더라고요. 어떡해. 무서웠겠다. 누가 들고 가서 키우려고 했나 봐. 몰래. 그 동네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고양이가 평상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러닝샥스에 고양이를 쓱 어머. 담아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게 제물로 당연히 평가가 되니까 이게 과연 절도죄냐 안 되냐 뭔데 이 사람의 항변이 뭐냐면은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건 내 친구의 고양이인지 알고 근데 왜 그렇게 배에다가 러닝셔츠 속에다가 고양이를 숨겨서 가져갔냐 누가 봐도 절도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고양이가 무서울까봐 무서울까 근데 결국은 이제 착오가 맞다라고 해서 이제 재물 뭐 절도죄가 되지 않았지만 그 절도죄의 객체가 재물이기 때문에 들고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도라고? 이게 무슨 남의 집 물건 하나 그냥 집어간 거랑 똑같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만두라는 푸들 강아지를 누가 키울 것인가가 되는 건데 법적으로 따지는지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반려견을 다툼의 상황이 된 거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 강아지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제 양육권을 가질 것이냐 그런 판단을 법적으로 뭐 판사님에 의해서 판결문으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치열하게 법적인 공방을 한다면 아무래도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조정으로 끝난다면 누구 한 명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이 만두만을 위해서 다른 건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걸 하고 재산 부분은 양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은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보할 게 크게 있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만두를 꼭 데려온다 그러면은 아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가 또 양보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 외국의 마드리드에서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커플이 막 싸우니까는 판결이 이렇게 난대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키워라.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키우면 얼굴 보다 다시 정도를 다시 맞잖아요. 그치 막 인수인계시다가 그러면 얘 어제 그거 먹었으니까 오늘은 저기 간식 많이 주지 마. 이런 매일매일 연락하고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 협의 이혼을 했는데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씩은 이제 이미 이제 서로 양육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강아지는 한 마리예요. 고양이는 두 마리여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씩 각자 키우고 근데 강아지는 아무래도 원래 있던 환경에 그냥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환경 자체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내가 이 애를 두고 갈게 라고 해서 떠나고 그 대신 한 달에 뭐 한 번이라든지 약속을 해서 그 날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뭐 자기가 만약에 반드시 키운다라고 이제 할 경우에는 뭐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너네 집에 갈 수밖에 없다. 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매우 지장이 될 것이다. 사람 남자를 만나도 난 가야 된다. 그 남자가 너네 집에 놀러 와도 우리 셋이서 놀아야 돼. 그럼 아내분이 조금 양보를 하시겠죠? 맞아요. 약간 불편한 상황이 더 될 것 같은 사람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근데 강아지를 분양하거나 할 때 따지는 게 있어요.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시간이고 두 번째가 공간, 그 다음에 경제력이에요. 시간이 강아지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삽살개는 아파트 안 되고요. 단독주택에 마당이 뭐 5평인가? 일정량의 마당이 있어야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공간에 대한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걔한테 쓸 수 있나 이래서 경제력을 따지는데 이것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남자분께서 제 돈 주고 분양을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산책이나 미용 등 데리고 나가야 하는 일을 대부분 하셨대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남자분이 키우는 게 좀 맞죠. 네. 왜냐하면은 새로 아내분이 키우시게 된다면 아내분이 안 쓰던 시간이랑 이런 걸 새로 내야 되는 거고
남성분은 하던 일이었잖아요. 그냥 그리고 아내분이 내가 엄마인데 당연히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데 엄마인가요? 엄연히 엄마는 아니잖아요. 애 같은 그냥 누나 정도?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이런 이혼까지 생각하기에 앞서서 가능성이 희박한 임신이라고 하면 서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결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를 뭐 다 충분히 해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뭐 이미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네. 하는데 그죠? 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아내가 정자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는 거를 반대하는 게 나의 씨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남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아 그래요? 다른 깨도 박도 남자의 못하고. 아이인 거잖아요. 입양보다는. 어떠세요, 남자 입장에서? 저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내가 지금 아이를 만들 수 없는 몸이라고 해도 저는 애 없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애 없이 못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딱 이 사건을 이제 법적으로만 판단을 받겠다라고 해서 반려견 만두를 재산 문제로만 본다면은 공동 소유로 볼 수가 없다. 일단 네, 단독 소유. 내가 샀잖아요. 남편분이 남편분의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아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특유 재산인가요? 남편의 특유 재산인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내가 결혼 생활 중에 내 돈 주고 샀던 물건일 경우에 내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그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죠? 그러니까 민법 830조는 이제 그 1항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런데 저는 그걸 공유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마트에서 야, 쌀 내가 사왔어, 너 먹지 마. 파는 내가 사왔잖아. 파는 내가 먹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어서 공유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혹시 이제 이 남편이 좀 본인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정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걸 물어보셨어요. 개를 데려오기 위해서. 데리고 토끼는 거죠. 법적으로 뺏기는 거죠. 개가 어디였는지 모르겠네. 그가 지금 도망갔다 지금 너가 이렇게 맨날 화내고 이러니까 아니, 애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도망간 거 아니냐. 전혀 법적이지 않아. 아니 이게 그 서로 강아지를 서로 갖기 원한다고 하면은 이 강아지에 대한 시가를 이렇게 높이 그렇게 치면 안 되죠. 해요. 10만 원 이게 쳐놓고 그죠? 강아지 가는 쪽 재산 덜 가져가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남편이 이 사연 주신 분한테 유리하려고 하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없어졌네 강아지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일한 뭐 그 방법인 것 근데 같고 변호사님 공동 소유라고 하면서 빼돌리면 절도가 될 수 있잖아요.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랑 처벌이 안 아니 되죠. 이미 파탄 관계잖아. 파탄이 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재형법정주의원칙상 뭐 이제 처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몰래 이렇게 빼돌리는 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걸려도 됩니다. 아, 걸려도 돼요? 네, 이 정도는 뭐 괜찮은 솔루션 맞죠? 이 불리한 정황 되시는 거 아니시죠? 그렇죠. 자신이 없으신데요 지금 변호사님? 아니 금반지도 먼저 이렇게 세배 가면 끝납니다. 나는 어딘지 모르겠다. 변호사님 말을 잘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네. 현재 양육 상황을 내가 주된 양육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유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일단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네. 적극 참고하지 좀 마시고요. 약간 요거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를 좀 남겨두시고. 처벌 안 네. 됩니다. 네네네. 처벌 우리는 안 실제로 되고. 그 이혼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을 했어요. 그 이동을 했을 때 그 주된 된다면은 그 현재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강아지 같은 경우도 자신이 양육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뭐 입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런 전까지는 현재 상황. 네, 현재 상황입니다. 아마 거의 두 분이 합의나 조정으로 하셔야 될 것이다. 네, 조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정 안으로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다가 이렇게 좀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저희는 근데 2마리여가지고 원래 제가 키우던 개는 제가 데려오고 나중에 같이 살면서 입양받았던 강아지는 이제 그분이 데려가시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마지막에도 다 정리가 되고도 그 강아지 2마리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2마리니까 한 마리씩 뭐 해서 가면은 또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그 강아지들끼리의 또 그것도 있잖아요. 유대관계도. 이미 얘네도 가족이고 둘이도 개를 안 키우시는 분들이 볼 때는 개 갖고 이런다 이럴 수도 있는데 반려견을 좀 오래 키우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저는 자식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건 헤어지는 건데 잠깐 얘네는 무슨 죄지? 얘네 갑자기 둘이 너무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막 다른 공간에 다 둘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 물론 데려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아내분 입장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 다른 나라에서는 6개월씩 뭐 서로 키워라.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키워라. 이렇게도 판결을 내린다고 했는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절충점을 찾아가셔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좋지 않나. 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강아지도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그럼요. 정서적으로도 좋을 거란 말이죠.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아빠가 혼자 키우든 엄마가 혼자 키우든 그렇게 되면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 생각이 들고 같은 종의 비슷한 체형의 강아지들이 있으면 보기만 해도 이 견주분들은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요. 다 달라요. 사람이랑 똑같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죠. 막 그 똑같은 비숑이라고 해도 네. 한 100마리 있으면 거기서 내 강아지 딱 잡을 수 있어요. 제가 딱 보여. 진짜로 비슷한 아이를 갖다 놓고 뭐 만두 대신에 교자 같은 애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만두는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네, 완전 바로. 그거를 모른다면 이 아내분은 강아지 키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 좀 데리고 있고 또 반대로 아내분도 좀 데리고 있고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은 아내분은 아이를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분을 만나려는 시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면 조금 소원해지겠죠. 강아지를 싫어하는 남자랑 만나면 좋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랬을 때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제 내가 더 많이 데리고 있다가 결국엔 내가 데리고 있는 쪽으로. 근데 정말 이 정도 되면은 강아지 진짜 수억을 준다고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시가 높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변호사님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서 한 50억 줄 테니까 네. 뭐 아이 줘라. 아이랑을 비교하는 거는 저는 뭐. 근데 약간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런 들어요. 느낌이에요. 똑같진 않은데. 근데 저는 이게 반려동물 인구 이제 참조인가요? 천만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된 법안이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맞아.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분쟁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거라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는 가사조사관이 집에 가듯이 조사하는 사람이 또 가더라고요. 각자 부부 양쪽 집안에 가서 환경이 어떤가, 네. 걔랑 얼마나 시간을 보내나 네. 이거 다 체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혼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 일인데.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이렇게 다툼을 벌이는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저는 아내분 역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남편분이랑 비슷한 마음이다, 같은 마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보셔서 뭐 내가 3개월씩 뭐 한 내가 한 달씩 달 반대로 이제 뭐 돌아가면서 키우든 한 달은 너무 짧으니까 한 3개월? 6개월? 뭐 이 정도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키우다 보면은 6개월은 그 안에 또 아내분이 새로운 남자 그러니까요. 생기실 네. 수도 있고. 우리 사연자분 말대로 산책이나 미용 그런 보살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사연자분이 대부분 제공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맞아요. 그렇다면 아내분이 혼자서 이 만두를 케어하는 데 있어 힘에 붙인다는 걸 되게 금방 느낄 거예요. 맞아요. 네. 산책도 그렇게, 네. 매일 한 번 이상 나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아침에 진짜 뭐 쉽지 않아요. 출근 전에, 네. 그런 거 쉽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힘에 붙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그래 만두는 너가 키워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데려가야 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보고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강아지 물건이니까 물건을 가져가 절도죄가 성립이 되지만 부부간에 처벌이 안 되고 뭐 훔쳐가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처벌될 가능성은 네. 제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보겠습니다. 정말 이제 아내분이랑 헤어질 때 막 너무 심하게 싸우고 막 너무 꼴보기 싫고 답이 없다 할 때는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서 이혼 사유가 너에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아내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근데 이게 귀책 사유라고 하죠. 귀책 사유가 네. 남자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임신 불능이라는 이유로 그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면은 남성의 생식 불능도 똑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겠죠. 네. 오히려 아내가 지금
성관계 거부를 했잖아요. 성관계 거부는 이혼세가 됩니다. 아, 오히려 반대쪽에 있다. 그렇죠.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그냥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그건 확실히 하자. 사연 보내주신 남성분이 네.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 뭐 가질 수 있는데 죄책감까지는 굳이 가질 필요 없다. 그리고 이혼이 내 책임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전혀 아니에요. 이 남자분의 네. 입장에서도 사실은 요즘에 아이를 원치 않는 여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다면 더 행복한 인생으로 뭐 출발하는 계기가 된다. 위험 없이. 전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뭐 지금 폭죽을 터뜨려야 되지 않나. 그럼요. 네. 게다가 30대 중반이거든요. 임신 될 걱정 없이 뭐 양껏 성관계를 하실 수가 있고, 그죠? 뭐. 마음의 부담 없이. 나 콘돔 없이 할 수 있다. 네. 브라보. 네. 네, 정말 인생은 이렇게 종이장 뒤집듯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생각하기 나름이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사연을 또 반려견 관련된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우리는 다양한 사연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정말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고? 라고 그럼.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다양한 사연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네. 또 다양한 해법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연자분 또 후기 궁금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결됐는지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고민들 어떤 사연이든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